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은 감사합니다. 난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풍족해.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고 자주 말해볼까요? 불쾌한 감정에도 마음을 받고 행복해, 감사해, 그리고 풍족해 하고 마음으로 행복을 불러오는 우리의 탁월한 선택.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감사함과 풍요함은 내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면 빼꼼히 고개를 내밀 거예요. 그리곤 나에게 다가와 나와 함께하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나를 보고 나에게 칭찬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 참 잘했어. 최고야 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따뜻한 목소리 프란과 함께하는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지침서로 꼽고 풍요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함께하면서 점점 더 좋은 방향의 삶으로 성장해 나아가요. 사이토 히토리의 책에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자신의 얼굴을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손대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그 많은 돈을 벌어들인 그는 행복한 부자로 더욱 이름이 높습니다. 그 비법을 오롯이 담고도 그동안 절판되어 많은 독자들을 안타깝게 했던 책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000번의 법칙. 마음이라는 컵 안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인간의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성격이나 인간성은 아마 이 물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마음의 컵에 깨끗한 물을 담은 사람은 푸른 하늘처럼 상쾌한 인간성을 갖고 있겠지만 뿌연 물을 담은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칙칙할 테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물이 깨끗한 채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혼탁한 물을 컵 안에 자꾸 흘려 넣기 때문입니다. 혼탁한 물의 대표적인 예는 스스로를 탓하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한심해. 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휴,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또 중간에 포기하는구나. 넌 정말 한심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내뱉는 이런 질책도 마음의 물을 점점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의 컵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을 때 물방울이 하나씩 컵에 똑똑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흘러 넘치게 되지요. 이렇게 넘친 물은 표정, 태도, 말, 행동이 되어 그 사람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컵의 물이 더럽다면 넘치는 물도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컵을 지녔다는 건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고 언제나 불평만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업에 성공하거나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컵이 더러운 물로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맑은 물을 붓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마음의 컵에 맑은 물을 조금씩 흘려 넣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더러운 물이 넘칠 겁니다. 하지만 맑은 물을 꾸준히 넣다 보면 어느새 컵의 물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맑고 청량한 물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음에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면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면 그 말이 깨끗한 물방울로 바뀌어 마음의 컵에 담기게 됩니다. 좋은 말을 계속하면 깨끗한 물을 계속 컵에 담을 수 있죠. 우리는 말의 힘을 간과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입에 올리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정도로, 따라서 컵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돈이 없으니 갈 데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야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의 물을 흐리게 할 뿐이죠. 좋은 말을 자주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자주 하면 불행해진다. 이처럼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의 이유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뇌의 작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헛수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뒤 상황을 맞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난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죠. 참 속편한 사람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한 이유를 계속 말해보세요. 이상한 사람이란 말을 들어도 절대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난 참 행복해. 이 말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바로 한숨입니다. 한숨 속에는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다는 말을 즉시 덧붙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한숨의 나쁜 부분은 엷어지고 행복감은 두터워집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걸 방해하는 걸림돌은 모두 치워내야 합니다.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좋은 말의 대표적 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풍족해. 이런 말을 소리내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과연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요? 바로 1000번입니다.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신기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뭐든 좋으니 1000번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죠. 1000번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 뭐든 1000번 실행하면 신이 힘을 빌려줍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을 1000번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깜짝 놀랄 만큼 절호의 기회가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과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소리내어 1000번 하면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라는 말을 하다 보면 머지않아 눈앞에 다양한 기회가 찾아듭니다.
하지만 그걸 내버려 두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되풀이해서 귀에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혼잣말을 1000번이나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를 괴짜로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일종의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크고 무거운 물체가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저항 때문입니다. 공기 저항이 날개에 작용하면서 거대한 비행기를 공중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죠. 저항이 강할수록 비행기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을 견디며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놀랄 정도로 높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면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저 사람 이상해. 좋은 말을 소리내어 하는 당신에게 누군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향한 말들이 저항이 되어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요. 성공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파나소닉의 설립자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는데 피나는 노력을 했기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작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99%는 좋은 운과 훌륭한 직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리 없죠. 이런 잘못된 노력을 하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노력은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저 세상에서는 내가 돈가스 덮밥을 먹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눈앞에 원하는 것이 즉시 나타납니다.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면 바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저 세상은 영혼의 세계, 상념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이자 3차원의 세계입니다. 즉, 아무리 소원을 말해봤자 결코 이루어지지 않지요.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력을 바탕으로 한 행동에는 무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때는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게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결코 고생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아, 게임을 하고 싶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게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에 걸린 환자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고 싶다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나는 참 건강해.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한 횟수가 1000번이 넘어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단 절대로 노력하면 안 됩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의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거나 노력하는 건 금물입니다. 애를 쓰거나 기합을 넣지 말고 즐겁게 습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는 관음 참배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33곳의 장소를 찾아다니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소리내어 소원을 말해야 할까요? 사실 이 관음 참배는 아주 엄격한 수행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걷다 보면 몸이 지치면서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잠재 의식 속으로 스며들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인간의 소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한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특히 다른 이들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소원은 바라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원망이나 남에 대한 험담 또한 1000번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말은 더러운 물과 같습니다. 마음이 혼탁해지니 절대 하지 마세요. 운의 법칙. 운이 좋아지려면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아주 운이 좋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죠. 제 주변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들을 제치고 수천억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으니까 생기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운이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벽돌이 떨어져 발끝에 맞았다고 가정해 봐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만약 머리에 맞았다면 큰일 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마음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운이 점점 좋아지겠죠? 어느 날 제 친구가 보석으로 만든 아주 값비싼 염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올 애군을 막아주느라 그 염주가 없어진 거겠지. 난 정말 운이 좋아. 그리고 얼마 후 아주 일이 잘 풀려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트럭 운전사의 조수로 일할 때였습니다. 몹시 추운 날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에 젖어 감기에 걸린 데다 허리까지 몹시 아팠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고통에 힘들어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괴로운 경험을 했으니 앞으로 무서운 일이 더는 없을 거야. 난 참 운이 좋아. 그날을 경계로 저에게는 운 좋은 일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은 사람에겐 좋은 일만 일어나고 운 나쁜 사람에겐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운의 파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면 운의 파동을 주고받아 더 큰 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법. 스스로를 탓하거나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못할 것도 없지. 꼭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한 기분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 한층 더 적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라면 소리내어 이 말을 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난 참 풍족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이 사람은 풍요롭고 행복한 모양이구나.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지요. 난 운이 없어. 가방끈이 짧아서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말은 좋은 관계를 달아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 최근 들어 책을 읽는 사람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 큰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많은 책을 읽어두면 머릿속에 좋은 재료가 늘어나 다른 이들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책을 읽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독서를 해도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땐 서너 권만 읽어도 금세 표가 납니다. 그런데 책 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읽은 내용을 일일이 기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 읽기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가장 좋은 독서법은 편하게 술술 읽어내려가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머리에 쌓아두려 하지 말고 대충 본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글씨보다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힘들겠지만 당장 책을 읽어보세요. 대다수가 독서를 하지 않는 시대 혼자 책을 읽으면 상당한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책을 읽을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균형의 법칙.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균형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부자로 돈 모으는 법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은 판매사원으로 물건 1,000,000원어치를 파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는 것을 흔쾌히 나누어 준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간직한 채 꽁꽁 숨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부자가 되는 법이나 물건을 파는 노하우는 사실 그들에겐 쓰임이 다한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움켜쥐고 있다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쓰임이 다한 지혜는 나누는 게 답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끌림의 법칙. 우주의 중심은 하나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같은 지혜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배우거나 가르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지혜를 가졌다면 여러분 역시 그 지혜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자신의 능력치를 웃도는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각을 유지한 채 기다려보세요. 문득 대답이 다가올 겁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외부 세계에서 반드시 해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끙끙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도 그 문제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이 곧
당신을 찾아갈 테니까요. 혹시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잡지나 방송이 힌트를 던져줄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멈추지 마세요. 가속의 법칙. 돈을 산더미처럼 버는 간단한 방법. 올해는 이만큼 매출을 늘리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출을 늘리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될 무렵이면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요. 매출 예측은 대출이 필요할 때 은행을 설득하기 좋은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매출을 신중하게 계획합니다. 그런데 제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매출에 관해 생각할 때 소리내어 말해봅니다. 2배, 3배, 4배 매출을 2배로 올리자. 매출을 3배로 늘리자. 그런 뜻입니다. 만약 4배라고 말할 때 머리에 찌릿한 반응이 느껴진다면 매출 레벨 목표에 제 자신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매출을 4배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 다음에는 매출을 4배 이상 올릴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4배라는 확실한 목표를 향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구상해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막연히 여행이나 가고 싶다 정도일 뿐이죠. 그러니 자세하게 물어도 확실한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가고 싶은 건지, 미국에 있는 뉴욕에 가고 싶은 건지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걸 소리내어 말하지 않으면 목표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뉴욕에 가고 싶다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래, 뉴욕으로 여행을 갈 거야. 그러면 재미있게도 주의사항이 자연스레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걸 소리내어 말한 뒤부터 돈은 얼마나 되는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비행기 표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것인지 아니면 하와이에서 놀다 갈 것인지 해야 할 일들이 차례대로 드러납니다. 이를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뉴욕 거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과 뉴욕을 끈으로 연결하고 그 끈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면 점점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다음에 더 큰 목표를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중간 목표로 삼아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단 중간에 있는 표시를 보고 멈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고자 했던 중간 표시에 도착하면 곧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세요. 이것이 가속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간 목표 지점에서 쉬면 곧바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잠깐 온천이라도 다녀올까? 인간은 원래부터 나약한 존재라 쉽게 게을러집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서서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최종 목표를 말하지 마라. 중간 표시를 따라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품은 큰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작은 에너지를 자주 방출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큰 에너지로 쌓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가득 쌓아 단번에 분출했을 때 큰 행동력이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강이 넘치는 것은 물이 충분히 고였기 때문입니다. 물의 양이 많을수록 범람의 기세는 커집니다.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강은 결코 범람하지 않죠. 강이 고이는 것과 목표를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슷합니다. 자신의 갈망을 꾹꾹 눌러담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머지않아 엄청난 기세로 분출됩니다. 목표를 불쑥 말해버려 애써 쌓아둔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운이 좋아지는 표정. 화를 낼 때 인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주 화를 내면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눈과 눈 사이가 좁아지며 입모양이 일그러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최악으로 망치는 인상, 즉 불행해지는 얼굴입니다. 미간, 그러니까 이마 한가운데는 제3의 눈이라는 마음의 눈이 세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3의 눈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세상의 소중한 것을 살필 수 있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미간을 찌푸리면 얼굴에 주름이 가운데로 몰려서 제3의 눈이 닫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가 절대 샘솟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싱글싱글 웃고 다닙니다. 이런 인상으로 지내면 제3의 눈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멋진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입이 옆으로 활짝 벌어져서 양쪽 입가가 위로 올라간 인상 또한 운세를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난의 파동. 가난의 파동이란 가난을 향해 가는 부정적인 에너지, 즉 마음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가난의 파동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풍요의 파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둘 다 파동이기에 주변으로 쭉쭉 퍼져나갑니다. 파동은 주위로 퍼진 뒤 몇 배로 커져서 곧 되돌아옵니다. 가난의 파동도 풍요의 파동도 처음에 내보냈을 때보다 훨씬 커진 상태로 자신에게 돌아오지요. 더구나 가속의 법칙에 의해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 가난의 파동을 내뿜는 사람들은 늘 돈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흔히 듣는 말이지만 이것은 돈에 대한 최고의 악담입니다. 이런 험담도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는 돈 말고도 소중한 게 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돈보다 중요한 것도 있지만 돈의 마음을 고려해 보면 그런 말은 너무합니다. 돈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니까요. 여자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을 좋아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의 신 쫓아내기. 가난의 파동을 지닌 사람은 가난의 신이 사막에 만들어 놓은 신기루를 쫓는 존재입니다. 거기로 가보았자 물도 무엇도 없어. 이렇게 말해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됐어. 나 좀 내버려둬. 나에게도 꿈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큼성큼 가버리죠. 기껏 가르쳐 줬는데도 오히려 혼쭐만 내니 주위 사람들은 점점 그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가난의 신은 한숨, 불평, 악담을 먹고 삽니다. 반대로 행복과 감사를 매우 싫어하죠.
가난의 신을 쫓아내려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참 고마운 일이야. 나는 참 풍족해. 이 말들로 가난의 신을 쫓아내세요. 곧 행복의 신이 당신이 서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78점의 법칙. 인생의 반성은 필요 없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결점으로 가득하며 그래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을 지닙니다. 이렇듯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도 세상에는 완벽주의자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본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후회하거나 반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완벽주의자들은 무슨 일이든 후회부터 하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실패의 원인을 돌립니다. 자연스레 주위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지요. 최고 점수는 78점. 누구나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간 사회에서 100점을 받기란 불가능합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최고점은 78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78점의 법칙입니다. 78대 22의 정리. 유태인의 법칙이라고도 불리죠. 누군가 어떤 일을 최대한 잘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78%밖에 달성하지 못합니다. 항상 22%가 남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22%는 다음 단계에서 해결하면 되니까요. 개선할 여지 22%.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개선을 통해 진보합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기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는 반드시 밝습니다. 현재보다 나아질 게 분명하니까요. 사람은 항상 22%의 개선점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개선점을 고치고 나면 22%의 개선점이 또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78%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무한히 이어지는 22%의 개선점이 남습니다. 즉,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완벽주의자든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고 미간의 주름을 잔뜩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말합니다. 세상은 단순하다고. 이 단순한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의 부자가 되기 위한 사이토 히토리의 핵심 법칙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말이 바뀌면서 행동이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되어갑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그저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따뜻한 목소리 프랑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